일본 국사 귤강광이 내빙하였다. 일본에 천황이 있어 참남하게 기원을 호칭하나 국사에는 관여하지 않고 국사는 관백이 청단한다. 관백을 대장군이라 부르기도 하고 대군이라 부르기도 한다. 황과 왕의 칭호가 같기 때문에 관백을 왕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이다. 원씨가 관백 노릇한 지 200여 년이 되었는데 평수길이 그를 대임하였다. 평수길은 본래 천내로 조상의 유래를 모르는 사람이다. 관백이 품팔이하며 빌어먹는 것을 발탁하여 군사로 삼았는데 전투를 잘하여 많은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대장이 되었다. 관백의 정월을 빌어서 먼 지방의 반역자를 토벌하기에 이르렀는데 국인이 그의 참월함에 분노하여 도리어 관백을 공격해 죽였다. 수길이 회군하여 전쟁에 승첩하고 이어서 원씨를 대대적으로 살해하고 스스로 관백이 되었다. 군사를 동원하여 사방에서 승리를 거두어 제도를 병탄하였는데 영토가 66주이며 정병 100만을 훈련하였으니 일본이 이처럼 성대함은 옛날에 없었던 일이다. 형수길은 오만하여 의기양양한 데다가 또 국내의 환란을 염려한 나머지 드디어 중국을 침범하려 하였다. 그러나 전세에 백길로 절강을 침범하려 하다가 끝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먼저 조선을 점거하여 육지로부터 진병, 요괴를 엿보려 하였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들어 아는 바가 없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법이 엄하여 행인이 한마디 말도 누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평수길이 자기 임금을 시해하고 나라를 찬탈한 것을 처음 들었으나 또한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였다. 평수길이 말하기를 우리 사신은 매양 조선에 갔으나 조선의 사신은 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를 얕보는 것이다. 하고 드디어 귤강광을 보내어 통신을 구청하였는데 서신의 사연이 매우 거만하여 천하가 짐의 소나기에 돌아왔다는 말이 있었다. 귤강광도 사납고 거만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대하여 말할 적에는 문득 조롱하고 비난하였다. 이때 교리 유근이 선의사였고 예조판서가 아변관이었다. 귤강광이 고의로 연회석상에서 호초를 흩어놓으니 기공이 앞을 다투어 그것을 줍고 전혀 질서라고는 없었다. 귤강광이 객관에 들어와 역관에게 말하기를 이 나라는 기강이 이미 허물어졌으니 거의 망하게 되었다 하였다. 귤강광이 돌아갈 적에 그 서계에 답하되 수로가 아득하여 사신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자 수길이 크게 노하여 귤강광을 멸족하였는데 귤강광이 우리나라의 편에 들어서 그 소청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의심해서였다. 일본국 사신 평의지 현소가 내빙하였다. 수길이 귤강광을 죽이고 평의지를 보내와서 신사에 통호를 청하게 하였다. 평의지는 일본 대장 평행장의 사위로서 수길의 신복이었다. 대마주 태수 종성장은 대대로 대마도를 지키며 우리나라에 복사하였다. 이때 수길이 종씨를 제거하여 평의지로 대임시키고 속여 말하기를 평의지는 도주의 아들로 바닷길을 잘 알아 신사의 일행을 인도하고자 하여 보내온 것이다 하였으니 실은 정탐하러 온 것이었다. 중 현소와 평조신이 수행하였는데 현소는 모사이고 조신은 용장이다. 이조정랑 이덕형을 선의사로 삼아 빈첩하여 서울로 데리고 들어왔다. 평의지는 나이가 젊은데 사납고 험악하였으므로 다른 외인이 두려워하여 무릎걸음으로 다녔으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였다. 의지가 동평관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기필코 신사를 맞이하여 함께 가고자 하였는데 조정의논이 망설이면서 결정하지 못하였다. 이에 앞서 손죽도의 정벌대에 외인을 잡았는데 그의 말에 우리나라 변민 사흘 화동이란 자가 배반하여 외국에 들어가서 외인을 인도하여 침구한 것이다 하였으므로 조정이 분하게 여겼다. 이때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마땅히 일본으로 하여금 반민을 세환하게 한 다음 통신을 허락하는 것에 대해 의논해서 성의가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하였는데 상이 따랐다. 이에 관객을 시켜 이를 넌지시 알려주었더니 평의지가 말하기를 이것은 어렵지 않다.
하고 곧 평주신을 보내어 자기 나라에 돌아가 보고하여 나라 안에 있는 조선 사람을 다 잡아오게 하였다. 일본국 평수길, 평의지, 현소 등이 본국의 포로 김대기, 공대원 등 116인을 세안하고 또 반민, 사화동 및 정해년의 적에 긴시오라, 삼보라, 망고시라 등 3인을 포박하여 보내며 말하기를 입구한 일은 우리는 모르는 것이고 곧 귀국의 반민, 사화동이 오두의 외인을 유인하여 변보를 약탈한 것이므로 지금 잡아보내어 귀국의 처치를 기다립니다. 하고 이어 우리 사자가 나라에 와서 수호해주기를 간청하였다. 상이 인정전에 나아가 병의를 크게 진열시키고 그들의 헌납을 받았다. 사화동은 힐문한 다음 성 밖에서 목 빼고 중해의 교서를 반포하니 중해가 진하하였다. 평의지 등에게 상을 주고 내구마 한 피를 하사하였다. 다시 인정전에 나아가 외사를 인견하여 연회를 베풀어 주었는데 평의지 등이 모두 전에 올라 술잔을 올리고 파하였다. 이때 외사가 동평관에 머물러 있었는데 통신에 관한 의논이 결정되지 못하였다. 예조판서 유성룡은 속히 논의를 정하여 흔단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청하였다. 이튿날 상이 조연에 나아가자 대신 등 대장 변협이 모두 아뢰기를 사신을 보내어 담례해야 하며 또 저들의 동정을 살피는 것도 실계가 아닙니다. 하였다. 그제서야 사신을 보내어 통신하는 것을 허락하니 평의지 등이 돌아갔다. 좌참찬 정탁을 사은사로 차출하여 숭정품계를 가하고 황윤길, 김성일을 일본 통신의 상사 부사로 서성을 서장관으로 차출하였다. 통신사 황윤길이 아뢰기를 신이 객사를 만나 묻기를 우리나라가 귀국에 통신사를 보내지 못한 지가 이미 오래이다. 첫째는 파도의 험난함이 두려워서이고 둘째는 해적의 환을 염려해서인데 지금 우리 전하께서 귀국 신앙의 신의를 중하게 여기고 백사의 정성을 가상하게 여기어 특별히 통신사를 보내 100년 동안 폐지되었던 의례를 다시 행하려 하시니 이는 성대한 행사이다. 우리가 귀국에 도착하면 반드시 국왕에 접대하는 의례가 있을 것인데 그 절차를 우선 자세히 들을 수 있겠는가? 또한 활방의 풍기가 한결같지 아니하며 각기 쉽게 발생하는 병이 있을 것이므로 우리가 처음 귀지에 도착하여 수토에 맞지 않으면 반드시 병을 얻을 것인데 귀지의 풍기에 의해 쉬 얻어지는 병이 무엇인가? 미리 약품을 준비하여 일행의 위급을 구제하려 한다. 하였더니 현소가 대답하기를 해방에 접대하는 의례는 지금 내가 정하기 어려우니 해방에 도착한 뒤에 고하겠으며 우리나라의 풍기는 사람이 별로 크게 상하는 바가 없고 병의 발생이야 어찌 귀방과 다르겠습니까? 하였고 국왕 종의지가 통역을 불러 신에게 말하기를 이번에 국왕이 보내주신 물건이 비록 2가지이나 국왕이 말과 매를 좋아하니 이 물건을 얻어 국왕에게 드리고 싶다 하고 또 말하기를 선조 때 일본의 복명한 사신이 을에 당시 문사에 능한 선비를 대동하여 어무적 조신 등이 왕래하였다 하므로 이번에 차천로를 대동할까 하여 감히 아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그대는 국사를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었으므로 내가 진념하는 바이니 잘 다녀오도록 하라. 또한 지금 일행 중에 아랠 사람이 있으면 거리낌 없이 아뢰고 친계할 일이 있으면 면대를 청하여도 좋다.
통신사 황윤길 등이 일본에서 돌아왔는데 외사 평조신 등과 함께 왔다. 당초 윤길 등이 지난해 4월 바다를 건너 대마도에 도착하였는데 일본은 당연히 영접사를 파견해서 사신 일행을 인도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에 김성일은 그들의 거만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논하고 1개월을 지체한 뒤에야 출발하였다. 일기도와 박다주, 장문주, 난고야를 거쳐 개빈주에 당도했을 때에야 도회의 영접을 받았다. 외인들은 일부러 길을 돌아 몇 달을 지체하고서야 국도에 도착하였다. 사신 일행이 대마도에 있을 때 도주 평의지가 국본사에서 사신들의 연회를 베풀고자 하였는데 국본사는 산 위에 있었다. 사신들이 먼저 가 있는데 의지가 가마를 탄 채 문을 들어와 뜰 아래에까지 와서 내리자 성일이 그의 무례함에 노하여 즉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니 허성이하도 따라서 일어났으나 윤길은 그대로 앉아서 잔치에 임하였다. 성일이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자 다음날 의지가 그 까닭을 듣고서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시중든 외인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와서 사죄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로 외인들이 성일을 경탄하여 보이기만 하면 말에서 내려 더욱더 깎듯이 예를 지켜 대접하였다. 그들의 국도 대판성에 도착해서는 큰 절에 숙소를 정하였는데 마침 평수길이 산동으로 출병하였다가 몇 달 만에 돌아온 데다 또 궁시를 수리한다는 핑계로 즉시 국서를 받지 않아 5개월을 지체한 뒤에야 명을 전하였다. 그들 나라에서는 천황이 제일 높아 수기리아가 모두 신하로 섬기지만 국사는 모두 관백이 통갈하였고 천황은 형식적인 지위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깍듯한 예절로 받들고 의장도 특별하여 부처를 받들듯이 하였다. 관백이라고 한 것은 곽광전에 모든 일을 먼저 보고받는다고 한 말에서 인용한 것이다. 때문에 수기를 대장군이라 부르고 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이는 본래 천황을 구강전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신을 접대함에 있어서 가마를 타고 국문을 들어가도록 허락하고 가각을 울려 선도하였으며 당 위에 올라가 예를 행하도록 하였다. 수길의 용모는 왜소하고 못생겼으며 얼굴은 검고 주름져 원숭이 형상이었다. 눈은 쑥 들어갔으나 동자가 빛나 사람을 쏘아보았는데 사모와 흑포 차림으로 방석을 포개어 앉고 신하 몇 명이 배열에 모시었다. 사신이 좌석으로 나아가니 연회의 도구는 배설하지 않고 앞에다 탁자 하나를 놓고 그 위에 떡 한 접시를 놓았으며 옹기사발로 술을 치는데 술도 탁주였다. 세순배를 돌리고 끝내었는데 수작하고 읍배하는 예는 없었다. 얼마 후 수길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자리에 있는 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편복 차림으로 어린 아기를 안고 나와서 방상에서 서성거리더니 밖으로 나가 우리나라의 악공을 불러서 여러 음악을 성대하게 연주하도록 하여 듣는데 어린 아이가 옷에다 오줌을 누었다. 수길이 웃으면서 시자를 부르니 외녀 한 명이 대답하며 나와 그 아이를 받았고 수길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데 모두 태연자약하며 방향무인한 행동이었으며 사신 일행이 살해하고 나온 뒤에는 다시 만나지 못하였다. 상사와 부사에게 각기 은 400냥을 주고 서장관 이하는 차등을 두어 주었다. 사신이 돌아가게 해줄 것을 재촉하자 수길은 답서를 즉시 재결하지 않고 먼저 가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성일이 우리는 사신으로서 국서를 받들고 왔는데 만일 답서가 없다면 이는 왕명을 천하게 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하고 물러나오려 하지 않자 윤길 등이 붙들려 있게 될까 두려워하여서 마침내 나와 개빈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비로소 답서가 왔다. 그런데 말투가 거칠고 거만해서 우리 측에서 바라는 내용이 아니었다. 성일은 그 답서를 받지 않고 여러 차례 고치도록 요구한 뒤에야 받았다. 지나오는 길목의 여러 외진에서 외장들이 주는 물건들을 성일만이 물리치고 받지 않았다. 일본국 관백은 조선국왕 하파에게 바칩니다. 보내신 글은 향불을 피우고 제3되풀이하여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60여 주는 근래 제국이 분리되어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대대로 내려오는 예의를 저버리고서 조정의 정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분격을 견디지 못하여 3, 4년 사이에 반신과 적도를 토벌하여 먼 섬들까지 모두 장악하였습니다. 삼가 나의 사적들을 살펴보건대
비루한 소신이지만 일찍이 나를 잉태할 때에 잠못 깨서 해가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는데 상사가 햇빛은 비치지 않는 데가 없으니 커서 필시 팔방에 어진명성을 드날리고 사예에 용맹스러운 이름을 떨칠 것이 분명하다 하였습니다. 이토록 기이한 징조로 인하여 나에게 적심을 가진 자는 자연 기세가 꺾여 멸망하는지라 싸움엔 반드시 이기고 공격하면 반드시 빼앗았습니다. 이제 천하를 평정한 뒤로 백성을 어루만져 기르고 외로운 자들을 불쌍히 여겨 위로하여 백성들이 부유하고 재물이 풍족하므로 후공이 전보다 10,000배나 늘었으니 본조가 개벽한 이래로 조정의 성대함과 수도의 장관이 오늘날보다 더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한평생이 100년을 넘지 못하는데 어찌 답답하게 이곳에만 오래도록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멀고 산하가 막혀 있음에도 관계없이 한번 뛰어서 곧바로 대명국에 들어가 우리나라의 풍속을 400여 주에 바꾸어 놓고 제도의 정화를 억만년토록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귀국이 선구가 되어 입조한다면 원료가 있음으로 해서 근우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 지방 작은 섬도 늦게 입조하는 무리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대명에 들어가는 날 사조를 거느리고 군영에 임한다면 더욱 이웃으로서의 맹약을 굳게 할 것입니다. 나의 소원은 삼국의 아름다운 명성을 떨치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악물은 목록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정을 관장하는 무리는 전일의 사람들을 다 바꾸었으니 불러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나머지는 별지에 있습니다. 몸을 진중히 하고 아끼십시오. 이만 줄입니다. 천정 18년경인 중동일 일본국 수길은 받들어 답서한다. 김성일은 답서의 내용이 거칠고 거만하여 전에는 전하라고 하던 것을 합하라 하고 본에는 예패도 방물은 받았다 하였으며 또 한 번 뛰어 곧바로 대명국에 들어간다느니 귀국이 선구가 되라는 등의 말이 있음을 보고서 이는 대명을 빼앗고자 하여 우리나라로 선구를 삼으려 한 것이다 하고는 현소에게 바로 서신을 보내어 대의를 들어 깨우치고 만일 이 글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이 있을 뿐 가져갈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에 현소가 서신을 보내어 사과하면서 글을 짓는 자가 말을 잘못 만든 것이라 핑계하였다. 그러나 전하와 예패 등의 글자만 고쳤을 뿐 기타 거만하고 협박하는 식의 말에 대해서는 이는 대명에 입조한다는 뜻이라고 핑계대면서 고치려 하지 않았다. 성일이 두세 차례 서신을 보내어 고칠 것을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황윤길과 허성 등은 현소가 그 뜻을 스스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굳이 서로 버티면서 오래 지체할 것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성일이 논쟁하였으나 관철하지 못하고 마침내 돌아왔다. 부산으로 돌아와 정박하자 윤길은 그간의 실정과 형세를 치게 하면서 필시 병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공명한 뒤에 상이 인견하고 하문하니 윤길은 전일의 치계 내용과 같은 의견을 아뢰었고 성일은 아뢰기를 그러한 정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윤길이 장황하게 아뢰어 인심이 동요되게 하니 사이에 매우 어긋납니다. 하였다. 상이 하문하기를 수길이 어떻게 생겼던가 하니 윤길이 아뢰기를 눈빛이 반짝반짝하여 담과 지략이 있는 사람인 듯 하였습니다. 하고 성일은 아뢰기를 그의 눈은 쥐와 같으니 좋기 두려워할 위인이 못됩니다. 하였는데 이는 성일이 일본에 갔을 때 윤길 등이 겁에 질려 채모를 잃은 것에 분개하여 말마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한 것이었다. 당시 조헌이 화의를 극력 공격하면서 외적이 기필코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대체로 윤길의 말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서 모두가 서인들이 세력을 잃었기 때문에 인심을 요란시키는 것이다 하면서 구별하여 배척하였으므로 조정에서 감히 말을 하지 못하였다. 유성룡이 성일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황의 말과 고의로 다르게 말하는데 만일 병화가 있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하니 성일이 말하기를 나도 어찌 외적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겠습니까. 다만 온 나라가 놀라고 의욕될까 두려워 그것을 풀어주려 그런 것입니다. 하였다.
외사, 평조신, 현소 등이 서울에 왔다. 상이 비변사의 의논에 따라 황윤길, 김성일 등으로 하여금 사적으로 술과 음식을 가지고 가 위로하면서 외국의 사정을 조용히 묻고 상황을 살펴보게 하였다. 그러자 현소가 성일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중국에서 오랫동안 일본을 거절하여 도공을 바치러 가지 못하였습니다. 평수길이 이 때문에 분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쌓여 전쟁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만약 조선에서 먼저 주문하여 도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조선은 반드시 무사할 것이고 일본 백성들도 전쟁의 노고를 덜게 될 것입니다. 하니 성일 등이 대의로 헤아려 볼 때 옳지 못한 일이라고 타이르자 현소가 다시 말하기를 옛날 고려가 원나라 병사를 인도하여 일본을 쳤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의 원한을 갚고자 하니 이는 사세상 당연한 일입니다. 하였다. 그의 말이 점점 패려하여 성일이 다시 캐묻지 못하였다.